안녕하세요. 제 연구는 탄소 통상 시대에 환경과 무역 관계가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대응 방향이 필요해서 그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무역이 많아지면 환경 오염이 조금 더 심해지겠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국가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합니다. 그 관련된 그린 뉴딜이라는 것도 많이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국가는 두 가지 방향의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와 지원이 탄소 중립에 온실가스 감축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런 정책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방향에서 모두 어떤 통상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게 이 두 가지 방향의 흐름을 모두 다루고 있고요. 그럼 먼저 규제 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A국이 있다고 치죠. A국은 온실가스 규제를 열심히 하고 있고 B국은 온실가스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A국에서 만든 물건은 200원이 들고 똑같은 물건인데 B국에서 만든 물건은 100원에 그대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똑같은 물건이 B국의 물건이 A국에 수입되어 들어올 때 A국의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모두 상실하게 되겠죠. B국의 물건을 A국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A국이 탄소 비용으로 지불한 100원을 더 지불하도록 B국에게 강요를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려는 탄소 국경 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당연히 B국은 A국의 이런 종류의 조치에 크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게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흔히 CBAM이라고 부르는 CBAM이라고 부르는 CBAM이라는 제도인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금 주체가 유럽연합 EU입니다. EU에서 2007년 이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고 2019년에 유러피언 그린 딜을 발표하면서 이 도입을 완전히 공식화하면서 과거와는 훨씬 더 다르고 강력한 모습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 추진한 상태고요. 사실상 도입이 거의 확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도입되면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일으켜온 한국의 경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보고서에서는 이 영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2050년까지의 영향을 상세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서 대상 업종으로 삼은 그 업종은 5가지밖에 없고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고요. 수소가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공식화된 문건은 나오지 않은데요. EU의 탄소 국경 제도는 EU ETS 배출권 거래제라는 국내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U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배출권 거래제를 먼저 엄청나게 강화해서 EU 내부의 기업들의 비용을 확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EU 내부에서는 반발을 하겠죠. 기업들은 우리 경쟁력 떨어진다라고 주장할 텐데 그에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비용을 보전받겠다는 논리로 가게 됩니다. EU 배출권 거래제의 변화 모습을 과거의 어떤 선행 연구들은 이걸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그대로 반영을 다 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계산을 했고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탄소 배출을 얼마큼 해서 얼마큼 수출을 하고 저쪽에 넘기면 그것이 비용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액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부에서 낸 비용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서 이미 낸 탄소 비용을 공제해서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에서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간 제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권 가격도 변화하게 될 것이고 배출권 거래제에서 무상할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퍼센테이지가 매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후에 수출하는 업종의 30년간의 변화가 제도를 반영하고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연간 3천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우리로부터 이후에 납부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이 결론이 다양한 이제 학계나 연구자들에게 알려져서 이제 많은 논의를 좀 더 촉발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녹색 제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조금 더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형태의 재정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을 국가가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가 녹색 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외국 제품보다는 국산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싶은 것이 국가의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국산 제품 사용 조건이라는 LCR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조치가 됩니다. 이것은 WTO의 재판소에서 단 한 번도 합법으로 인정받은 적 없는 국제법적으로는 명백하게 규정 위반인 형태의 차별적인 조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차별이라고 해서 국가가 그것을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과거에 중국이나 캐나다나 인도나 되게 다양한 국가에서 이 조치를 시행했었고 많은 종류의 통상 분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지는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 것이며 계속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가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규제 쪽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크게 보면 4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탄소국경 조정 제도라는 특별한 제도는 EU의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우리의 배출권 거래제와 연관되는 엄청나게 복잡한 제도에 기반을 둔 이제 그 다이내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 중견기업으로서는 이걸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어지간한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은 이제 시간을 투입해야만 이 제도의 설계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먼저 정부 차원에서 좀 기업들에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EU로부터 그 많은 이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좀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을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종류의 그 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먼저 가장 중요한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된 대응의 2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를 줄이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배출권 거래제를 어떤 식으로든 개선하는 것. 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온실가스 원단이란 것은 어떤 제품의 1톤당 생산량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 당연히 온실가스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저탄소 사회를 가기 위한, 즉 탄소국경 조정도 대응하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탄소 중립의 목표 그리고 이제 전 지구적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원단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고 지원 정책이든 규제 정책이든 다양한 재정적 기술적 의미에서의 모든 종류의 이제 정책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보자면 탄소국경 조정 제도는 배출권 거래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럽과 우리의 배출권 거래제 차이점, 어떤 종류의 정합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배출권 거래제 개선에 대한 이제 국내적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중장기 방향이 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탄소 통상 시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종류의 대응에 있어서 국내의 모든 종류의 탄소 배출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 조금 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탄소 정보에 대한 굉장히 명확하고도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교적인 문제이고요. 아직까지 탄소국경 조정 제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형성 단계에 있는 제도죠. 그래서 EU와 조금 더 많은 협상을 가할 필요가 있고 그 대의를 놓치지 않는 선상에서 그러니까 즉 기후변화에 전지구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적극 동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특수한 제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범부처적인 어떤 협상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유럽과 접촉하면서
그 국익을 투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